슈퍼전대 시리즈 37번째 작품으로 1992년자 공룡전대 주레인저, 2003년자 폭룡전대 아바레인저의 기부를 잇는 세 번째 공룡전대다. 키 아이템은 배터리로 주요 테마는 충전, 용기, 삼바가 극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분위기는 삼바처럼 밝고 경쾌한 분위기이다. 당장 변신씬만 봐도 그렇고 삼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파이어라는 구호를 외침과 함께 사격을 해야 변신한다. 제목인 수전전대 큐르저의 수전 부분의 일어식 발음 주대는 충전의 일본식 음가가 똑같으며 큐르저는 전용 아이템인 수전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격을 펼친다. 실제 원고에서도 수전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운드 기믹을 즐길 수 있다. 멤버들의 색 배치를 레드, 블랙, 블루, 그린, 핑크로 슈퍼전대 사상 최초의 배합이자 전격전대 체인지맨 이후 28년 만에 옐로가 없는 전대다. 슈트의 소재는 고카이저 이전 전대 슈트 제작에 사용된 소재이다. 레드, 블루, 옐로 로 출발했다가 블랙과 그린이 추가되는 고온전화 라이브맨과 같은 형식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1화에서 모두 등장했다. 하지만 변신한 후에 합류하고 그들이 변신을 풀지 않고 헤어져서 서로 간의 정체는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는 말을 무시하고 혼자 변신을 푼 레드, 키리오, 다이고만 모습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예고에서 레드, 블루, 핑크가 함께 변신하는 모습이 나왔다. 위의 소문은 아무래도 변신 장면이나 3인 합체가 와전되어서 퍼진 듯하다. 초전자 바이오맨, 조인전대 제트맨, 백스전대 가오레인저, 폭룡전대 아바레인저와 비슷하게 결성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 전대를 이룬 케이스이다. 또 전대 결성 후에도 멤버들이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다. 최연장자는 블루, 최연소자는 그린이다. 블루 역을 맡은 킨조와 야마토는 레귤러 멤버로는 배틀피버 제2의 배틀 적펜과 2대 배틀 코사기 후 34년 만에 등장한 30대 전대 멤버 배우이며 최연장자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록이 생겼는데 1대 큐류 바이올렛인 닥터 우루세이드 우루로 변신한 치바 시게로가 변신 시점에서 만 59세로 번외이긴 하나 최초의 50대 전대 멤버 배우이며 더 놀라운 것은 토린을 대신해 2대 큐류 실버로 변신한 키류 단테치의 배우인 야마시타 신지가 1951년 생으로 62세로 최초의 환갑이다. 보통 슈퍼전대 시리즈는 메인 각본에 몇 명의 서버 각본이부터 진행하는데 이번 작은 특이하게도 각본가 산조 리코 스스로가 가능하며 전하다 자신이 각본을 쓰고 싶다고 도전 의사를 밝혀 주목받았으며 201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모든 이야기의 각본을 집필했다. 결국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한 각본가가 전 에피소드 각본을 담당하는 위협을 달성하였다. 덕분인지 큐르즈는 전체적으로 작품의 방향성과 캐릭터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평가가 높으며 이 작품으로 산조 리쿠에 대한 특촬 팬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극장판, VS물, V시네마까지 모두 집필했다. 다이노포스로 국내 방영된 이후 수전전대 큐르저 공식 완전 독본이 다이노포스 퍼펙트 데베카란 이름으로 번안하여 정발되었다. 이 책에는 V시네마로 나온 100년 후의 큐르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V시네마가 국내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삭제되지 않고 나온 데다가 등장인물들이 현지화되었다. 흑룡을 소재로 한 슈퍼전대 시리즈 중 유일하게 단공유형 메카가 없고 모든 메카의 모티브가 중생된 파충류인 작품이기도 하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지구방 이데오리 시맨과 무적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가 있다면 2010년대는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와 다이노 포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반 판매량은 당시까지 최상위권이었던 엔진 포스와 캡틴 포스를 비롯해 방영되었던 역대 파워레인저 초반 수익을 죄다 뛰어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 시점에서 마트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다 팔린 상태라고 하는데 주역 메카인 티라노킹과 팔 담당 수정용이 죄다 매진 상태이며 그 다음으로 변신기인 가브 리벌보와 가브 체인저 기가 가브 리벌보가 잘 팔렸다고 한다. 헬멧 디자인상 강룡류, 금룡류, 공룡류 등의 조반목 전사와 익룡 전사는 고골 부분의 테두리가 매끈하거나 아예 없는 반면 흑강류, 용강류, 장경룡을 포함한 용반목 전사는 고골 부분의 테두리가 후보니 모양으로 뾰족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키류 다이고는 설정이 전세계를 여행한 케이스다 보니 타 멤버보다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편이며 이를 살려 각 멤버들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리더 타입으로 이러한 이유로 타 멤버를 비롯해 주변인들이 그를 킹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의 포용력과 능력 덕분이다. 그 덕에 멤버들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인 편이다. 키류 다이고는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단독으로 최종 보스를 쓰러뜨린 레드가 되었다.
이안 요크랜드는 크루저 레귤러 멤버 중 유일하게 현지화 명이 없다. 그래서 국내 다이노포스 방영할 때 이름 그대로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듯하다. 우도 노부하루는 백수전대 가오 레인저의 오가미 치쿠마루를 계기로 토에이나 TV 아사히가 특점을 해서 잘생기고 멋있는 히어로를 많이 등장시키는 데 비해 노부하루는 아저씨 컨셉의 캐릭터라서 초기엔 인기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특점을 해서 보기 힘든 현실적인 느낌의 아저씨라는 점, 그리고 2화에서 보여준 가정적인 모습과 히어로로서 고뇌하는 모습 등의 이유로 초반 크루저 멤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다. 리프칸 소우지는 부모 관련해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슈퍼전대 역사상 최초로 부모가 이혼한 것으로 묘사된 최초의 전대 멤버라는 점이다. 아동의 주 시청자인 슈퍼전대 시리즈의 특성상 가족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는 잘 들어가지 않는 편임을 감안하면 일본에서도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묘사라 할 수 있다. 아미 유즈키는 5인 전대 멤버 구성원 중에서 오랜만에 유일한 여성 멤버이다 보니 기존의 남 셋, 여 둘 구성의 전대 멤버에 익숙한 팬들에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홍일점이다 보니 히로인으로서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더구나 감독의 보정으로 매력을 더 발산하게 되어 인기는 높은 편이다. 라미레스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감산 혼합 계열의 색 이름이 들어간 전사이며 보통 처음 들어간 색으로 분류하므로 최초의 청록색 전사이다. 테사이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회색인 전사다. 닥터 우르세이드는 초기 설정화에서는 여성 전사로 등장한다. 그런데 정작 최초로 등장한 것은 남자였는데 잡지 정보에 따르면 극중 손녀인 야오이 우르세이드가 2대 쿄류 바이올렛이 된다고 한다. 현신 토리는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저 개인이 전대 멤버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시점에 임의적 조직인 데보스군에서 이탈한 상태고 단순한 개인이 아닌 큐리즈의 창시자이자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적조직 데보스군 출신인데다 데보스 신관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검 신관 토린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적 조직 출신, 그것도 간부였던 인물이 전대의 일원이 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의 큰 특성 중 하나라면 전대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사생활 면에서는 서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남남이라는 점인데, 이런 특징은 스토리를 중구난방하고 난잡하게 만들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일관성이 뚜렷하며 어색하거나 자기적인 내용 전개도 적은 편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오히려 서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던 캐릭터들의 특성이 매화마다 매우 색다른 에피소드를 전개토록 하여 다른 시리즈에 비해 훨씬 다채롭고 흥미로운 스토리 구성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